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참여율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섀도우밴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체 상품이나 서비스나 브랜드를 홍보하시는 분들이 다른 혹은 아니면 다른 분들의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를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기 게시물을 올리는 게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섀도우밴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지거나 그런 이유에서겠죠.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심이 인기 게시물에만 쏠리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관심이 팔로워 구매라든지 아니면 좋아요 구매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지고 또 그 구매가 섀도우밴이랑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약간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기 게시물에 대한 오해를 좀 먼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진짜 간단하잖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내 게시물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바이럴로 가느냐 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럴로 가는 게 일반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유료 광고를 해서는 바이럴 효과를 낼 수가 없으니까 혹은 모자라니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건데, 근데 예전에 지금 100% 그런 건 아닌데 예전이랑 비교하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라든지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바이럴로 보내는 것, 실제 바이럴이라고 하는 게시물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SNS 플랫폼들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바이럴 효과를 내는 그 장치를 활용하는 게 좀 약간 과정을 보태면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좀 더 세분화돼서 펼쳐지다 보니까 예전에 약간 뭉뚱그려진 관심사들이 약간 한 100만 명이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관심사끼리 모여 있었다면 요즘은 그 비슷한 관심사가 아니라 세분화 관심사로 그 관심이 쪼개지다 보니까 바이럴로 가기 어려운데요. 아무튼 그래서 인기 게시물이라고 하는 일반 유저들에게 최대한 많이 보여지는 영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도 그런 추천 영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는 인기 게시물이라든지 트위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최대한 많은 일반 유저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영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인기 게시물이 사람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인기 게시물의 어떤 특정 해시태그에 대해서 가기만 하면 어쨌든 사람들에게 노출은 많이 되니까 이게 좋다. 그래서 사실 최종 목적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를 망각을 하고 인기 게시물에 가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업에서 나는 무조건 이 인기 게시물에 가서 여기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만 되면 된다, 임프레션만 찍히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게 하나의 목표로 의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다른 플랫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환까지 이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거기다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 그렇게 노력을 들여가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게 사실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판매를 혹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기 게시물에 올라간다고 해서 전환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인기 게시물에 가는 것만으로 홍보가 완료되는 게, 그러니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오해예요. 그래서 그 오해로부터 비롯된 서비스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이제 좋아요랑 팔로우 구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이 오해는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SNS에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는 인스타그램에만 적용되는 이제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구매 행태들, 그러니까 좋아요, 팔로우 구매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인기 게시물에 가기만 된다, 가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요나 팔로우를 구매를 하죠. 근데 좋아요나 팔로우를 구매를 하면 할수록 제재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제재를 당할 확률이 올라가고, 또 심한 경우에는 계정 정지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좋아요나 팔로우는 구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또 어제 저한테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 의견에 따르면 인기 게시물에 바로 노출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직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그게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스타그램 입장에서는 똑같은 계정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임의적으로 인기 게시물에 노출을 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계정이 있고, 하나는 정직하게 팔로우를 게시물을 좋은 게시물을 올리면서 점점 커온 계정이 있다면 당연히 인스타그램 입장에서는 후자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해질 시점에서 제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매 자체가 분명히 제재라고 하는 역효과를 나올 수 있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이유는 아마 인스타그램만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아요를 계속 사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샀는데도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스타그램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인기 게시물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만 가면 다 해결이 되고 상품도 많이 팔리고 사업도 잘 돌아갈 거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 제 생각에 99%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참여율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인기 게시물에 가도 효과가 없으면 인스타그램을 접으라는 식으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이 아직까지도 그나마 좀 괜찮은 플랫폼이니까 좀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대로 사용하셨으면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인스타그램이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아진다고 하면 뭐하고,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드리는 노력 대비해서 효익이 예전만큼 안 나와서 틱톡이라고 하는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중국 회사잖아요. 아무리 성장세가 크고 해도 중국 회사고, 요청하는 개인정보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그게 다 중국 서버에 저장되는 게 좀 꺼림직해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리고 틱톡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지금 페이스북이랑 그다음에 유튜브랑 구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 더 있는데, 예전에 그 바인 만든 회사,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총 한 5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틱톡의 대항마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미 론칭이 된 게 한 4개 정도 되고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다른 플랫폼들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좀 노림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시장에 내놓은 플랫폼들도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업체들에서 만들어 놓은 인스타그램 틱톡 대체제에 먼저 들어가시면, 틱톡이 혼자 홍보하는 것보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 같이 그런 틱톡 대체제를 홍보할 거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바인 업체도 마찬가지고, 바인이 사실은 틱톡이 바인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회사를 접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업체 사장이 다시 틱톡을 이겨버리라 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틱톡이 지금 이 짧은 영상 영역에서는 1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춘추 전국 시대를 맞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틱톡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앞으로 무시무시한 성장세를 가져갈 이 업체들의 시간을 드리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전 틱톡은 안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고, 아무튼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스타그램을 아직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인스타그램만큼 효과가 있는 방법은 크게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환을 고려할 때는 인기 게시물을 억지로 달성하는 것보다 이 참여율이라고 하는 이것에 좀 집중하시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여율은 이제 그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냥 부르는데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인게이지먼트 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 한 게시물을 본 사람들의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게시물,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제 클릭한 사람 수, 클릭수로 거기 게시물에서 일어난 액션을 나누는 거예요. 이 액션은 뭐 좋아요도 있고 뭐 쉐어도 있고 그 다음에 댓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모든 액션을 클릭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게시물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했는지를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액션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엄지척뿐만 아니라 엄지 다운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좋아요가 있고 싫어요가 있는데 아직 인스타그램은 싫어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긍정적인 반응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댓글에다가 엄청나게 좀 안 좋은 소리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댓글을 달았다는 것 자체로 긍정적인 수치로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스타그램에서 나 이 사람 싫어하면서 모든 게시물에다가 악플 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악플이 사실은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셨으면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사람한테 좀 악영향을 끼치고 싶으면 클릭하고 그냥 나오는 게 제일, 아무튼 뭐 그건 딴 얘기고. 그래서 참여율을 왜 계산을 하냐, 이 참여율을 골치 아프게 왜 계산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참여율을 알게 되면 내 팔로워들 혹은 내 계정에 와서 내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컨텐츠를 더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게시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 첩도 있죠. 사진 첩.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영상 유형에 대해서 댓글이 유난히 많이 달리더라. 혹은 뭐 사진 유형에 대해서 유난히 좋아요가 많이 달리더라. 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진 중에서 내 그 일상 사진이 제일 좋아요가 많이 달리더라. 혹은 뭐 내 강아지 사진이 제일 좋아요가 많이 달리더라. 혹은 뭐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접을 때 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제일 반응을 많이 하더라, 댓글을 많이 달더라. 이런 식으로 내 게시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뭔지 알게 되니까 더 그런 유형의 컨텐츠를 내보내는 게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전략에 활용하는 게 가능하고, 이런 거는 혹시 안 하고 계셨으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이유는 그 참여율이 높은 게시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인스타그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게시물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이 게시물 하나가 해시태그가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해시태그에 대해서 그 게시물의 그 참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어려운 해시태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적 게시물이 더 많은 해시태그들, 그런 쪽에도 조금씩 노출을 하고, 그 노출을 할 때마다 그 참여율이 높아지면 이제 더 큰 해시태그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해시태그에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기 게시물의 감으로써 원하던 효과를 해시태그에 더 많이 노출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더 큰 해시태그에 갔을 때 굳이 인기 게시물에 가지 않더라도 새로운 게시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든요. 테스트하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좋아요 이외의 반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뭐 한국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그 특정 국가들에서는, 특히나 영미권 국가에서는 좋아요가 없거든요. 좋아요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살 수 있는 게 좋아요랑 팔로워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대행사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를 늘려주거나 팔로워를 늘려주는 건데, 팔로워를 늘려주는 거는 뭐 그때 가서도 안전하게 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좋아요라는 게 게시물에 없어지면 좋아요를 구매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는 뭐 대행사들이 다른 걸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상하다 이거죠. 인스타그램에 보기에는 여태까지 얘는 쉐어도 한 번도 없고 댓글도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좋아요를 없애는 순간 댓글이 확 늘었다, 혹은 갑자기 좋아요를 없애는 순간 쉐어가 확 늘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장이 늘었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인스타그램이 볼 때 참여율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액션을 다 보는 거지만 좋아요 하나를 없앴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과도하게 오용되고 있는 그런 영역을 하나 없앴을 때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될 거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인기가 많은 계정이나 게시물들은 좋아요를 없애도 그만큼 계속해서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사실 맞죠. 뭔가 여기에서 외부로 인해서 좀 약간 오용하고 있거나 뭔가 좀 이상한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맞는데, 대부분 다 좋아요가 미친듯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좋아요를 구매하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그런 계정들은 이제 속가지겠죠. 근데 그 전에 이런 식으로 다른 액션도 같이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좋아요가 없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10년 뒤, 뭐 20년 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인스타그램에서는 좋아요를 없애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나 아니면 좋아요 작업을 통해서 약간 한쪽으로 쏠리던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그걸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분이시라면 이제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좋아요가 없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작업이 팔로우 구매밖에 없다면, 팔로워는 많은데 참여율이 0%라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고, 대부분 구매된 팔로워라면 아마 100% 제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여율에 대한 고민을 좀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혹시나 이거를 뭐 그렇진 않겠지만 인플루언서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그 인플루언서 분들을 위한 참여율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참여율은 사실은 모든 계정에서 게시물당 참여율을 이렇게 보는 거고, 인플루언서 분들은 사실 게시물당 게시물당 얼마 이렇게 수익을 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게시물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개런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이제 참여율로 가거든요. 예전에는 좋아요로 갔었는데 이제 좋아요가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아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참여율로 가는데, 보통 참여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하면서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 도와주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로그인 하자마자 보는 게 사진 9개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 3개는 이렇게 무시하고 이거 4, 5, 6, 7, 8, 9, 10번까지의 게시물의 평균 참여 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직전 4번부터 10번 게시물에 그 평균 참여라고 하면 액션이에요. 수를 팔로워 수, 이게 그 참여율입니다. 이거 인게이지먼트로 할게요. 인게이지먼트 레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예전에 뭐 제가 한 1, 2%가 평균 참여율이라고 한 거는 요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참여율이 1, 2%라고 한 거고요. 이제 현재 기준 이런 식으로 계산한 그 참여율은 평균 인플루언서라면 한 6% 정도? 6에서 12, 10, 요 정도 퍼센트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와요. 그리고 12%에서 20%까지, 그러니까 10%로 할게요. 6에서 10%면은 평균이고 10에서 20% 사이면은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고 20% 이상이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율에 따라서 게시물당 단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가에 네고시에이션 할 때 난 평균 참여율이 다른 애들보다 좀 높은 편이니까 좀 더 주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평균 참여율이 좀 낮으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어느 정도 평균 가격을 받으면 오케이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 계산을 하셔서 내가 이 달성해야 되는 참여율이 이 정도, 평균이라면 이 정도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 맞추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전략이 그 인기 게시물 노출에만 고착되는 것이 좀 전 아쉽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인기 게시물에 가려고 계속 하다 보면 뭐 좋아요도 사야 되고 팔로워도 사야 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 인기 게시물로 가는 것 자체에서 오는 효익이 점점 좀 줄어들 거잖아요,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그래서 참여율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매트릭을 가지고 인기 게시물에 가지 않더라도 더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내 상품이나 서비스나 게시물이 보여지고 그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를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